공정위원장님, 지금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 되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소비자들은 공정거래 위원장이 그 부분에 입장 표명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원용 장관님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정거래 위원장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황당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2020년 말부터 사회적인 논쟁이 세게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있었고요. 합병을 하게 되면 M&A 이후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 문제는 M&A를 주도했던 산업은행이나 또 그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면은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조사도 하시고 판단도 했겠지만 그 외에 이제 인수 후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독과점 폐해 문제는 공정거래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마일리지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아직 그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당시 시정 조치할 때 기업 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 수립해서 공정에게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편안 관련해서 당초에 이제 2021년 4월에 이제 개편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그걸 2023년 4월로 이제 연기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4월 이전까지 그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 가닥은 조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로 마일리지는 이 회사의 부채입니다. 항공사의 부채. 이 유동성 이연 수익 또는 이연 수익 실제 부채로 산정된 것이고 이 채무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채무인 거죠. 그래서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추가적 부담을 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한다면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동의 없이 하면 안 되니까 약관규제법 규제 심사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선이 통합하게 될 경우에 독점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독점력이 현상 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는 독점력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한 건데 네. 그 이후의 효과와 관련해서 독점이 강화된 부분까지도 승인을 했다면 그 강화된 것에 대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분은 계속 지속 감시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것은 네. 인천 뉴욕처럼 5개 구간을 9개 구간을 바꿨는데 마일당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경쟁이 충분히 되는 지역에서의 마일리지 변경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독점이 강화된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셔야 된다. 예. 슬롯당 그 노선당 예. 구체적으로 독점의 비율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 후생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 좀 주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늘 지금 위원장님만 보면 하고 싶은 말씀인데 화물연대 의사협회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협회 영리범을 추진한다고 해서 집단 유업을 했는데 그걸 신고를 했어요. 대법원은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부당한 공정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그 단체 행동을 쉽사리 경쟁법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사는 무죄인데 화물연대는 유죄입니까? 지금 공정거래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의사협회는 힘이 세서 무죄 받은지 모르겠지만 화물연대는 때리면 된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노동자들 파업이나 임금 담합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게 반독점법 위반이었다가 이런 후진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클레인트법 제정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나 상거래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 노조 활동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온 시점에서 반독점법을 통해서 약자 보호를 위한 공정 경쟁법을 갖고 약자를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이게 경쟁법이 철학이 있는가? 저는 위원장님 청문회 때부터 제기했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을 하라고 그런 거지 공정거래의 역할을 포기하는 역할에 그 앞장서시면 안 된다. 이건 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공정위 판결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화물 노조 사주 노동조합 조직은 화물연대 이렇게
함께 공정이 2014년 신결해집니다. 근데 이번에 할 때는 사업자 조직 공정을 스스로만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저는 공정거래의 역사에서 후회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가 왜 좋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장을 바꿔야 됩니까?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현행법을 적용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의사협회 그 파업 관련해서 2000년 파업이 있었고 2013년 파업이 있었고 각각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화물연대 관련된 부분은 2000년 판결에 사실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레이턴법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우리 법하고는 법 체계가 일단 다르고요. 그다음에 미국 법의 경우에도 뭐 노조 행위와 관련해서 그 언제나 예외 없이 그 공정거래법이 적용 배제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연대 노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관련해서는 노조인 경우에도 그 사업자로 구성된 노조인 경우에는 저희가 뭐 건설 노조, 항공 노조 관련해서 그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계속 적용해 왔습니다.